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송으로 보는 신문 아침엔 매일경제입니다. 미국 대선 소식을 비롯해 다양한 뉴스가 오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아침 신문의 일면 기사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매일경제 일면 톱 기사,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사진을 크게 싣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이든 백악관 입성까지 딱 한 걸음 남았다. 눈앞에 있다는 겁니다. 최종 확정만 되지 않았지 사실상 그 앞에 서 있다는 거죠. 내용 좀 더 보겠습니다. 미국 네바다 주에서 이기면 과반인 270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하게 됩니다. 270이라는 숫자를 확보하게 되면 그냥 그 자리에서 이긴 겁니다. 미국 대선 사실상 판가름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요. 지금 현재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여기 가운데 이 표로 좀 정리돼 있죠. 여기 보면 파란 색깔입니다. 조 바이든 후보가 264, 지금 6자리, 6명이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딱 한 걸음이라고 돼 있습니다. 반면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한참 뒤지는요. 217입니다. 지금 미국 언론마다 좀 집계가 달라요. 근데 이 숫자는요. AP통신의 집계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아일보 보겠습니다. 승리 다가선 바이든, 반면에 소송을 꺼내든 트럼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바이든 후보는요. 러스트벨트 북부 지역이죠. 미국에 여기서 승기를 잡았습니다. 남은 4곳 중 한 곳만 이기면 이 한 곳이 지금 네바다로 꼽히고 있죠. 과반을 확보합니다.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은요. 객표 중단하라, 재검포하라 이렇게 소송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열 그리고 리더십 공백, 최악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런 걱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서울신문입니다. 지금 미국 바이든 후보 쪽으로 기울었지만 아직 확정은 안 됐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굉장히 협력적 관계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긴박한 청와대다. 미국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한미 긴밀히 공조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원칙적인 얘기잖아요. 그러나 방점은요. 관계없이 공조라는 거죠. 누가 대통령, 그러니까 새 대통령이 등장을 하더라도 이런 말들이 생략돼 있는 걸로 보입니다. 내용 보면요. 어제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 그리고 외교안보장관회의 연쇄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강경화 외교장관 8일부터 11일까지 방미 예정입니다. 폼페이오 등 지금 트럼프 정부의 국무장관들과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이런 내용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향신문 보겠습니다. 기사가 아래쪽에 있습니다. 검찰 월성 1호기, 원전 월성 1호기 관련 기관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이와 관련해서 추미애 장관, 정치인 검찰총장의 정부 공격이다. 지금 이 수사를 이렇게 규정을 한 겁니다. 또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의 정면 충돌이다. 언론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다 아래 내용 보시면요. 산업부, 한수원 등 증거 확보에 나섰다. 추미애 장관, 내가 볼 땐 권력형 비리 아니다. 이거 정치인 검찰총장의 공격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또 심상치 않습니다. 상황이요.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깊숙한 해설 그리고 기사의 행간을 읽어주시기 위해 4분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관호 계명대 교수 자리하셨고요. 그 옆에는 최직련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장유미 변호사도 자리하셨고 마지막으로 주원규 삼육대 겸임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주요 이슈들을 4가지 키워드로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입니다. 화면을 보시죠. 첫 번째 키워드는 엉클조입니다.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 별명이 엉클조라고 합니다. 엉클조, 왠지
사람 좋다는 느낌이 들죠. 실제 미국 정가의 평가가 그렇답니다. 좋은 사람. 두 번째 키워드는요. 동맹주의 딜레마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닥친 딜레마일 수 있습니다.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동맹 정책, 대북 정책이 달라질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유리한 점과 곤욕스러운 점이 동시에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요. 학습 기회 물음표가 찍혀 있죠. 어제 국회에서 한 장관이 한 얘기입니다.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 보궐선거와 관련해서 일종의 학습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한 겁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요. 골초 김정은. 그렇죠. 다 알려져 있죠. 골초인지요. 어디 가든 담배를 핍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금연법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공공장소 아무 데나 담배 피면 단속하겠다는 건데 무슨 상황인 거죠, 그럼 이게. 이 얘기도 준비돼 있습니다. 자, 타이틀이 미국의 선택이죠.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결과가 안 나옵니다, 아직까지요. 길어지고 있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결과가 안 나오는 걸까요? 많은 분들 궁금해하시고 질문도 참 많이 합니다. 보겠습니다. 그 기사가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지역은 결과가 다 나왔어요. 그러나 경합 지역이죠. 경합 지역으로 꼽히는 거 한 5건 정도 결과 아직 최종 마무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추정만 할 뿐이에요. 핵심 경합주 지지부진한 개표 도대체 왜인가? 자, 이유 보겠습니다. 기계 고장이 있답니다. 이 뭔 소리입니까? 이게 기계 고장이요. 아니 미리미리 못 챙긴 건가요, 그럼? 그리고요. 밤샘을 안고 선거 요원이 퇴근한답니다. 우리는 선거가 끝나면 밤새 하잖아요. 아침까지 해서. 그리고 우리는 사실 새벽 정도에 안 나오면은요. 이거 무슨 일 난주합니다. 많은 분들이요. 근데 여기는 기계가 고장이 났고 밤샘 않고 선거요원이 퇴근을 했고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사실 이번에 우편 투표가 엄청나게 많았다는 거죠. 1억 명 넘게 우편 투표를 했습니다. 그 분류하는 작업, 개봉하는 작업, 또 확인하는 작업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드는 근본적인 문제는 있습니다. 자, 우편 투표 많은 펜실베니아 여전히 100만 표 개봉도 못하고 있답니다. 이거 언제 다 개표해서 확인하는 겁니까? 그래서 이렇게 오래 걸리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경합주 결과 아직 확정이 안 됐지만요. 그래도 아까 일명기사 짚어봤지만 숫자상으로는 바이든 후보 쪽으로 많이 기울어 있죠. 사실상 확정이 된 거 아니냐 이런 평가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정권 인수 시동권 바이든. 인수위 얘기가 나오는군요. 인수위 홈페이지를 오픈했답니다. 여기 보시면 이 가운데 사진이 있습니다. 바이든 그리고 부통령 후보인 해리스 인수위 홈페이지의 메인 화면입니다. 여기 보면 바이든 해리스 트랜지션 인수위죠. 벌써 딱 열어둔 겁니다. 이렇게 되면요. 사실상 승리 선언이죠. 이거는요. 내용 보겠습니다. 백악관으로 향하는 바이든 캠프다. 슬로건은요. 더 나은 재건. 더 나은 재건. 여기서 재건이라는 건요. 코로나에 입은 충격으로부터 재건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 집권 기간을 어떻게 보고 있는 거죠. 그걸 재건으로 또 묘사했을 수도 있습니다. 바이든 해리스 정부 성공할 것이다. 그리고 소송 대비한 최상급 변호인단도 준비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어떤 모습일까요? 기사로 있습니다. 트럼프 아침에는 미국 시간입니다. 아침에는 우편 투표는 쓰레기다. 이거 사기다. 막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저녁에 본인이 트위터상으로 올렸는데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소송이 무슨 소용일까? 이거는 뭔가 내려놓은 듯한 느낌도 살짝 듭니다. 지금 이런 표현은요. 내용 보겠습니다. 코너 몰린 트럼프다 이런 제목이 돼 있는데 미국 언론은 패배땐 기록물 소각하고 측근 대대적인 사면 이게 예상된답니다. 나가더라도 그냥 나가지는 않는다는 거네요. 지금 보니까요. 지금 그리고요. 요 큰 제목에 소송이 무슨 소용이 있는데 이 아랫부분 가겠습니다. 이 사진 아랫부분 맨 끝으로 가겠습니다.
미국 현지 시간으로 어제 오후 6시경에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글을 하나 올린 거예요. 근데 이 내용입니다. 이 아랫부분 보겠습니다. 좀 더 아래로 내려주세요, 카메라를. 이 부분입니다. 우리 변호인단은 개표 창관에 대한 의미 있는 접근을 요구했다. 그러나 그게 무슨 소용일까? 여기서 말하는 의미 있는 접근이나 뭐 소송, 법적 뭐 다툼 이런 건데 그게 무슨 소용일까? 뭔가 체념한 것 같기도 합니다, 사실. 자, 그럼요. 지금 미국 상황 좀 심상치 않은 모습들이 곳곳에 있다는데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Gotta help him. I'm bleeding. They stabbed me. They stabbed me. Bleeding really badly. They just stabbed Evelyn Beatty. Call 911. 지금 굉장히 많은 모습들이 있는데 지금 아주 단적인 모습을 한 가지 좀 보여드린 거예요. 저렇게 뭔가 미국 국민들끼리 싸우는 모습이 곳곳에서 지금 보이고 있답니다. 그런 와중에 아직까지 개표 최종 결과는 확정이 되지 않은 거죠. 자, 김구락 교수님. 자, 앞서 봤던 기사. 트럼프 대통령이 저녁에 트위터에 소송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약간 어떻게 보면은 체념한 듯한 이런 반응이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 그냥 물러날까요? 순순히 만약에 패배가 확정된다면.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그 예. 장면들. 최고의 민주국가라고 얘기하는 미국에서 저런 폭력 사태가 이루어지고 예. 대통령이 지금 소송전을 벌이는 그건 굉장히 안타까운 사실은 미국에서 보기 어려웠던 장면들이 지금 예.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저는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무책임하다. 그러니까 소송이 무슨 소용이냐 뭐 이런 얘기를 하기 전에 소송을 했습니다. 예. 지금 개표가 끝나지도 않았어요. 예. 개표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4개 주에 대해서는 개표를 중단해라. 예. 그러면 유권자들이 투표한 것을 뭐가 됩니까? 아. 참정권을 일단 무시하는 그런 것이 되고 뭐 위스콘신 재검표 소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 문제는 뭐냐면 다 끝난 이후에 뭐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데 예. 개표 과정에서 이런다는 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예. 저는 이 상황에서 아마 지금 소송전을 계속해서 압박하고 있지만 상황이 뭔가 되돌이키기 어려운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 이 트럼프 대통령은 원래가 비즈니스맨 아닙니까? 예. 계산을 해서 이득이 없을 것 같다. 이게 돌이킬 수 없을 것 같다. 지금 예컨대 펜실베니아가 한 100만 표가 남았는데 예. 지금 차이는 한 8만 표뿐이 차이가 안 나거든요. 어. 여기서 돌아간다 그러면 선거인단이 20명이 다시 바이든으로 간다 그러면 사실 돌이키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예. 이런 장면이 된다 그러면 그게 소송이라는 것이 굉장히 불필요해진다고 판단하고 오히려 승복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저는 예상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비즈니스맨의 특유의 어떤 이 행태들. 더 이상 이제는 손 쓰기가 어렵다. 그렇죠. 그런 상황이 되면 이해득실을 해서 오히려 승복하는 것이 추후에 어떤 자신의 입지에 도움이 된다고 예. 생각하면 그렇게 할 가능성도 저는 배제하기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 이미 소송을 통해서 개표를 중단하라 요구했는데요. 또 몇몇 주에서는 이미 기각이 됐습니다. 법원에서 아예 안 받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좀 굉장히 불리하게 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이 있어요. 지금 미국 언론의 추정인데 글쎄요. 미국 언론이 좀 과도하게 추정할 수도 있었습니다.로 보이기도 합니다만 만약에 패배가 최종 확정됐어요. 더 이상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는 본인과 관련된 기록물을 소각을 해버리고 측근들을 대대적으로 사면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권한을 마지막까지 행사하고 간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일을 한다면? 저는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봐요. 충분하다. 예, 왜냐하면 그것이 사실상 자신의 어떤 뒷부분을 정리하는 차원인 것이고 예. 지금의 4년 동안 행태가 굉장히 우리가 보기에는 예상을 뒤엎는 비정상적인 것들이 꽤 있었기 때문에 아마 후임자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노출되는 것이 굉장히 우려할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 아마 기록물 소각 같은 것도 하고 또 특히나 이제 대선 과정에서 처음에 이제 이 선거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측근들이 사실 뭐 지금 감옥에 간 분들도 있거든요. 예. 그런 분들을 정리하고 갈 공산도 있다. 그래서 대권의 어떤 마지막 남은 어떤 권한들을 예. 다 사용할 그런 가능성도 저는 배제하기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자,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 8시 한 30분경에 트럼프 대통령이 뭐 회견을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요. 지금 사실상 승리를 눈앞에 둔 바이든 후보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새롭게 등장하는 인물이 가장 주목을 끌고 우리에겐 관심사긴 하죠. 다음입니다. 30살 최연소 상원 의원이었던 엉클조라는 별명이 여기 나옵니다. 30살의 최연소 상원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78 최고령 대통령이 유력해진 겁니다. 아, 최연소와 최고령을 동시에 갖게 되는 거군요. 자, 여기 보면 바이든 후보의 반세기 인생에 대해서 정리가 돼 있습니다. 여기 뭐 옛날 사진이 있습니다. 그때 그 시절, 젊었던 시절이네요, 이 사진은요. 젊은 시절 기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는 조 바이든 대선 후보. 이 모습입니다. 옆으로 가겠습니다. 여기 보면 1972년 상원의원 당선이 됐는데 6주 만에 부인과 막내딸이 교통사고 사망을 합니다. 비극이 있었군요, 비극이. 그리고 육선 의원입니다. 육선에서 부통령까지 지냈지만 2015년에는 장남마저 뇌종양으로 잃었습니다. 가족 사이 비극이 있어요. 첫 번째 부인은 이렇게 돌아가셨고 딸도 잃었고 아들도 잃었고 그리고 대선 기간엔 차남 비리 의혹이 또 논란이었습니다. 가족들이 힘들었군요. 가족들이. 그리고 삼수 끝에 백악관 입성. 그러니까 바이든 후보가 대권에 도전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이미 2번을 했습니다. 과거에 1980년대 한 번 했고요. 2008년에도 했었고요. 그리고 또 한 겁니다. 3수 만에 드디어 백악관 입성을 눈앞에 뒀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여기 보면 뭐 사진과 함께 쭉 내용이 있습니다. 자, 다음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친절한 바이든 씨 통로 서 있던 수행원에게 다가와서 말을 걸어주기도 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 측 인사들이 얘기한 바이든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때 외교부 담당자들이 이런 모습이 있었더라. 여기 보면은 쌀쌀맞은 워싱턴 인사들과 달리 상대방을 존중하고 따스한 인간미가 넘친다. 그래서 엉클 조라는 별명이 있답니다. 좋은 아저씨. 부통령 8년 했어요. 그리고 상원 의원 오랜 생활했는데 특히 외교 분야에 정통하다. 국회의원 생활, 상원의원 생활 대부분을 다 외교 문제를 다뤘거든요. 국제사안에 박식한 외교 전문가다. 이런 평가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요. 바이든 후보가 우리나라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얘기 그동안 많이 했거든요.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For the people of the Republic of Korea, my profound respect for what you have accomplished in the last 60 years. But as much progress as we've made in the last 60 years, we can make even greater progress together in the next 60 years. He's legitimized North Korea. He's talked about his good buddy who's a thug, and he talks about how we're better off. 자, 최인정 변호사. 바이든 민주당 후보 어떤 인물입니까? 정치인 바이든은 꽃길만 걸어왔지만 예. 인간 바이든은 가시길도 걸어왔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족들 이야기군요. 그렇습니다. 정치인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제 30대 때 델라웨어주 상원의원으로 최연소로 당선된 이후에 내리 육선을 해가지고 예. 지금까지 지금 상원의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법사위원장 그리고 또 외교통상위원장으로서 지금 많은 일을 해오면서 특히 협상의 달인이다 이런 얘기도 지금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실제로 지금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부통령으로서 오바마 대통령과 8년을 했지 않습니까? 예. 사실 2008년도에 대통령의 그 생각이 있었다가 그 무렵에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했지만 결국 정치 신인이라고 할 수 있는 오바마 대통령이 노련한 바이든을 그 부통령으로 해서 8년의 내각을 이끌었던 그런 정치적 경륜이 있다 보니까 예. 그와 같은 정치적 경륜을 배경으로 지금 마지막 정치적 도전에 지금 그 대선을 거의 사실상 거머쥐었다라고 하는데 예. 말씀하신 것처럼 삼수 끝에 대선입니다. 1988년 우리나라 88 올림픽 때 그때 예. 한번 출마를 했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낙마를 했고 2008년에도 다시 도전을 했습니다만 예. 그때도 여러 가지 집안일로 했습니다만 결국 드디어 그 미국 역사상 최고령 대통령이 바로 눈앞에 고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인으로서는 정말 꽃길을 걸어왔다라고 볼 수 있지만
인간적으로는 상당히 아픔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특히 72년에 본인이 이제 30대 초반에 그 상원의원 당선되고 나서 6주 만에 예. 너무나 안타깝게도 교통사고로 부인과 막내딸을 하늘나라로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그 취임을 하느냐 마느냐 얘기가 있었는데 예. 그 병상에서 취임 선서를 했다라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도 2015년에 장남도 뇌종양으로 예. 그 사망하고 또 그 무렵에 또 어떻게 보면은 차남이 또 그 형수와 어떤 개인적인 그런 예. 관계가 있다고 해서 여러 가지 구설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인간적인 고통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극복했던 거기에 많은 그 미국 국민들이 공감을 하고 있고 예. 얘기했듯이 엉클 조, 예. 우리나라 말로 하면 아재 조 아닙니까? 예. 굉장히 친숙한 이미지로 해서 이 그 트럼프 대통령의 강한 이미지와 오히려 보다듬고 사람을 안아주는 그런 이미지가 대비되면서 예. 이번 그 선거에서 상당히 선전하는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닌가 그런 분석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엉클조라는 표현은 이게 사람이 좋다는 거잖아요. 근데 엉클조 사람이 좋은 거는 맞는데 다른 측면에서 보면 카리스마가 부족하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기간 동안 그 부분 계속 공격했거든요. 그래서 별명을 슬리피조 뭐 이렇게 하면서 토론 때도 막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만큼 좋은 인품, 좋은 사람인 건 맞는데 국정을 이끌 카리스마는 부족한 거 아니야 이런 지적은 좀 받긴 했습니다만 어떤 모습일지 앞으로 좀 두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직까지는 최종 확정된 게 아닙니다. 다만 무게가 상당히 두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쪽으로요. 자, 다음은요. 바이든 후보가 미국의 새 대통령 될 거고 우리가 안게 되는 과제입니다. 이겁니다. 방위비 부담은 덜게 되겠죠.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 부분 압박했지만 바이든은 동맹을 중시한다 이런 거거든요. 자, 그런데 중국 견제에 대한 부담은 늘어날 겁니다. 우리가. 이 중국을 압박하는 건요. 바이든 만만치 않거든요. 바이든 동맹주의의 딜레마다. 우리가 놓인 딜레마입니다. 여기 보시면 미군 철수 협박 않을 거 이런 기고문까지 썼어요. 약속을 한 겁니다. 그리고 방위비 분담금 협상도 이거 빨리빨리 하지 이거 괜히 돈 들린다 이런 거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국 견제 위에 사드 재연구 가능성 우리로서는 힘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한일 갈등도 풀어라. 동맹을 맺어야지. 뭐 이런 거예요. 동맹들이 각각 지내지. 그렇다면 우리한테는 딜레마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북핵 문제는 마냥 미뤄두지 않을 듯하다. 듯이니까 아직은 잘 모르겠다는 뜻이 됩니다. 이런 진단들이 있습니다. 요 얘기 김관옥 교수님께 좀 질문 드릴게요. 자, 중국에 대해서는 중국을 이렇게 견제하는데 우리 뭐 동참하라고 할 것이다. 다만 우리와 미국과의 직접적인 어떤 방위 문제는 우리는 좀 수월하게 갈 것 같다. 두 가지인데 이거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특히 중국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선택을. 그러니까 방위비 문제, 그다음에 전자권 문제, 주한미군 문제는 수월하게 그렇죠. 해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동맹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뭐 나토, 일본, 한국 모두 다 이제 거론을 하고 있고요. 이 문제는 이제 조기 해결될 것 같아요. 그거는 별 문제가 안 될 것 예, 예.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 중국 견제에 대한 부담이 느느냐?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더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동맹이라 그래가지고 더 압박을 해서 이제 한국 기업들까지 압박을 해가지고 그 대열에 동참시켰을 텐데 예. 그 부분은 조금 더 완화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바이든 후보가 되면 중국에 대한 압박 그런 거에 뭐 동참 압박을 좀 덜 할 수도 있다. 덜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선순위를 가장 먼저 내세운 게 뭐냐면 방역하고 경제 회복이에요. 예. 근데 경제 회복을 앞세웠는데 중국과의 어떤 무역 전쟁이라든가 압박을 강도를 높이면 사실 경제 회복 늦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일정 부분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그러면 당장에는 중국에 대한 어떤 압박 대열에 한국을 뭐 굉장히 앞세우거나 그럴 가능성은 조금 전 낮아 보인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는요, 김구락 교수님. 이제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다시 대북 정책은 트럼프 대통령하고 아주 다르거든요. 과거에 민주당 정부는 이른바 전략적 인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상종 안 하는 정책이었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 정부로서는 그동안 대북 문제 굉장히 공을 들였는데 이게 완전히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 아닌가?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오바마 정부 때 우리 전략적 인내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적극적인 협상을 안 했습니다. 예. 그렇게 될 것에 대한 우려가 우리 한국 정부에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그래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협상을 전개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이제 바이든 후보가 지금 대북 정책에 대해서 얘기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핵 역량을 일정 부분 약화시키면 대화할 용의가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탑다운식이라 그러면 여기 바텀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실무 협상부터 진행하다 보니까 좀 속도가 늦어지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가 사실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조금 다른 해석을 해요. 예. 왜냐하면 원천적인 문제 해결은 오히려 바이든 후보가 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막 적극적으로 하지만 예. 이게 굉장히 테크니컬하거든요. 국내 정치용으로 많이 사용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진정으로 북핵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거냐 아니면 사실 협상을 붕 띄워가지고 정책 효과만 받으려고 하는 본인이 것이냐. 뭔가 정책 이득만 노린 거 그렇죠. 아니냐는 얘기가 우리가 이제 있었죠. 그 부분 항상 의심을 하고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는 진실성이 좀 바이든 후보가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접근이 처음부터 아주 적극적이진 않겠지만 만약에 북한이 어느 정도 진정성을 갖고 들어온다면 진정한 문제 해결은 바이든 후보가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요 기사예요. 요 한국일보 기사 요 마지막 줄에 있습니다. 북핵 문제 마냥 미뤄두진 않을 듯. 요 부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는 분석이시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바이든 후보가 새 대통령이 되면 우리로서는 뭔가 좀 연결점이 필요하잖아요.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연결점이 있는지 바로 이런 인물들이 나오네요. 자, 여기 보면은 뭐 대표적으로 뭐 반기문, 한덕수, 송영길, 박진느 등등등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뭐 하림 회장도 언급이 돼 있어요. 박진, 바이든과 의견 외교 뭐 독대한 경험이 있다. 반기문, 유엔 시절 자주 교류했다. 이런 겁니다. 여기 보면 한국 내 바이든 인맥은 과연 누굴까? 좀 샅샅이 찾아본 겁니다. 30년 의원 경력 바이든, 송영길, 조태용, 한덕수 등등 국내 외교가 정계와 친분이 있다. 재계에선 김홍국 하림 회장이 뭐 델라웨어주에 진출하면서 인연을 맺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다 실려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주영 교수님. 가만히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른바 야권 인사로 분류되는 인물입니다. 이거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현 정부가 만약에 바이든과 뭔가 접촉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분들을 보낼 수도 있는 건데 상황이 좀 묘하네요, 그러면. 예,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던 현실이 그 예.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 바이든 후보가 그 상원 외교위원장과 부통령을 역임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중요한 그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그때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이제 정권을 잡았을 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박진 지금 사선 위원도 예. 같이 독대를 1대1로 했던 경험이 있고 반기문 유엔 총장도 이제 사실은 야권으로 지금 분리되고 있는 후보인데 예. 그 버락 오바마 대통령 때 이제 바이든 후보가 부통령 당시에 또 이렇게 교류를 많이 했고 그리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도 그때 이제 주미대사로 활동할 때 인연을 맺었습니다. 거의 야권 후보들이고 야권 인사들이 많은데 이 부분은 대북 강경 기조에 대한 여러 가지 팁이나 노하우를 예. 여권 우리 청와대 행정부에서 많이 조언을 얻을 수 있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협치가 제대로 될지 거기에 대해서 의문부호가 붙는데 그렇지만 마냥 바이든 후보가 야권 인사만 이렇게 예. 친했던 것은 아닙니다.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김대중 대통령이 DJ 시절 이제 민주화 탄압을 받을 때 바이든 후보가 인권 문제에서 많이 개입을 했었고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야 되는 건 바이든 후보가 햇볕 정책의 지지자라고 했거든요. 예. 그래서 세월이 많이 지났지만 지금 예.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도 햇볕 정책의 지지 계승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서 좀 대화를 한다라면은 여지가 있지 않을까. 그런데 야당과의 지금 조율이 가장 문제일 것 같은데 예. 과연 효과적으로 이렇게 해소가 될 수 있을까? 그런 거에 대한 면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지금 화면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미국 백악관 기자실 모습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전 8시 30분, 한 1분여 정도 남았는데요. 예정이 돼 있다면 그 시간에 8시 30분에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을 해서 뭔가 미국 대선과 관련해서 언급을 할 예정입니다. 과연 무슨 언급을 할까? 이게 지금 궁금해지는 건데요. 시간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요. 장우희 변호사께 잠깐 추정을 해보시라고. 무슨 언급을 할까요? 보통 패배를 인정하는 걸까요? 아니면 어림없다, 소송 간다 이런 걸까요? 일단은 지금 개표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예. 이제 전면적으로 본인의 패인을 인정하는 그런 기자회견을 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제 분주하게 화면에서도 보시듯이 현재 기자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예. 아마 중간에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종전에도 뭐 우편 개표나 여러 가지 이 투표 시스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고 이 바이든 후보가 승기를 잡는 이 국면에 뭔가 이 국면 전환을 좀 꾀해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있습니다. 법원에서 계속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했던 이런 청구를 다 기각을 하고 있는 이런 시점에 물론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어떤 국면 전환을 꾀하려고 하는 예. 의도에서 이 시간에 이 시점에 백악관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추측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앞서서 알려드렸지만 뭐 소송을 한 상태예요. 그리고 트위터 그래서 무슨 소용이 있을까 약간 체념한 듯한 글도 있어서 도대체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가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마침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뭔가 얘기를 한다는데 지금 시간이 지났는데 안 나타나고 있네요, 지금요. 뭔가 지금 뭐 마지막 원고 정리를 하는 걸까요? 아니면 뭘까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나와서 뭔가 성명을 발표할 텐데 아침에 매일경제에서는 동시 통역을 지금 준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바로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다려 보고요. 준비된 기사 그냥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등장하면 바로 화면으로 연결하겠습니다. 자, 다음 기사입니다. 자, 또 한 명의 주목된 인물 부통령 후보죠.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부통령 후보입니다. 바이든 후보의 러닝메이트죠. 첫 여성 그리고 흑인 아시아계 부통령이 탄생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요. 미국 역사상 정치 역사상 굉장히 의미가 있겠죠. 그러면은요. 그리고 상원에서 전사로 통했다고 합니다. 전사. 어떻게 보면은 카리스마가 바이든 후보보다 더 있는 부통령 후보인 거예요, 지금. 자, 장우희 변호사, 어떤 인물입니까? 일단 바이든 후보의 보완제 역할을 이번 선거 국면에서도 좀 톡톡히 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 그리고 흑인 아시아계의 그런 정체성을 모두 갖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이 정계에 입문한 시점은 굉장히 얼마 되지가 않습니다. 2016년에 이제 연방 상원의원에 당선이 되면서 예. 워싱턴 정가에 입문을 하게 됐는데 그 이후에 두각을 드러낸 게 연방 대법관 청문회에서 굉장히 송곳 질문을 하면서 이 전사다, 여전사다, 굉장히 카리스마 있다 이런 반응들을 끌어낸 그런 인물이고요. 예. 또 본인이 변호사 업무로 이제 첫 사회 업무를 시작을 했고 예. 지방 검사 그리고 주 법무부 장관으로까지 선출된 그런 이력을 갖고 있어서 법조인이었군요. 변호사부터 아마 시작을 그렇기 해서. 때문에 연방 대법관의 청문회에서 좀 두각을 드러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본인이 인도계의 어머니 혈통을 갖고 있고 자메이카 출신의 이민자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상당히 국회 이제 정계에 입문을 한 이후에도 진보적인 정치를 편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고 또 하나는 굉장히 좀 젊습니다. 64년생으로 56살이기 때문에 예. 아마 이제 바이든 후보가 승기를 잡은 그런 상황에서 부통령이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본인이 정치적으로 평가를 받는 그런 국면이 펼쳐질 거고 지금 현지 언론에서는 다소 뭐 성급할 수도 있겠지만 미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이 지금 나오는. 미래를 또 벌써 보고 있는 거군요, 지금요. 예,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 해리스 부통령 후보 그동안 많은 모습도 있었는데 저희가 영상으로 좀 짧게 준비했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onald Trump's failure of leadership has cost lives and livelihoods. Senator, how do you make of President Trump and Republicans' attacks on you since you became the running mate for Mr. Biden? I'm signing this because I am in this race to win, and with that guy right there, and we're going to get it done. 네.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성명 발표, 기자회견을 한다는데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한 3분여 지났는데 아직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등장하는 대로 바로 동시 통역을 통해서 여러분께 전달해 드릴 거고요. 이 해리스 얘기 좀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사 중간 부분을 좀 볼게요. 이쪽으로 갑니다. 아까 장영희 변호사가 좀 설명하셨는데 말 그대로 소수자입니다. 소수자. 이민자. 그리고 미국 내에서 이제 백인이 아니잖아요. 주류인 그런 혈통이 아닌 거죠. 그 인종상으로. 여기 보면 인도 이민자로 뭐 아버지인데 그러나 집안을 보면요. 아버님이나 뭐 이런 분들이 다 공부도 많이 하신 분들. 그러니까 소수자이지만 엘리트 코스를 밟은 건 분명히 합니다. 그리고 로스쿨 졸업해서 변호사가 됐고요. 캘리포니아주 뭐 검사를 거쳐 뭐 법무장관, 뭐 검찰총장 이렇게 거친 겁니다. 그러면서 정치에 진출을 했고 이번에 부통령 후보가 된 겁니다. 상당히 보면요. 그리고요. 아까 영상에 잠깐 해봤는데 말하는 거 보니까 바이든 후보가 상당히 결이 다릅니다. 김구락 교수님. 이번에 사실은 경선 때 예. 출마를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초반에 상당한 돌풍을 일으켰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바이든 후보가 진입하면서 이제 조금 잦아들고 사퇴를 하고 이렇게 됐지만 사실은 흑인들이나 마이너리티들은 상당한 희망을 지금 해리스 부통령에 갖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번 선거에도 상당히 도움이 됐고 추후에도 아주 유력한 대선 후보로 지금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 기대해 주라고 뭐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 같은 경우 스탠퍼드 경제학과 교수였거든요. 지금 이제 명예교수로 있지만 예. 그만큼 이제 미국 내에서도 사실상 뭐 직업으로나 뭐 이런 부분에서 인정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오바마 대통령을 이어서 흑인의 정치 지도자로서 손색이 없다. 뭐 이렇게 평가할 수 있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안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사실 이 정도 하고는 다른 주제로 가야 되는데 저희가 못 가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8시 반에 등장한다고 약속을 했는데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백악관에 좀 그냥 대기하고 있는 상태 모습만 계속 영상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또 기자들 기러고 있는데 우리도 지금 난감한 저희 아침에 매일경제도 좀 준비한 주제가 많은데 이걸 좀 어떻게 될까 좀 약간 좀 상황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주영 교수님께 추가적인 질문 좀 하나 드릴게요. 네. 사실은 미국이 대선 끝난 뒤에 가장 걱정하는 게 분열상이거든요. 네. 지금 너무나 대선 기간 동안 극한 대립들을 보였어요. 후보 간 대립뿐만 아니라 미국 국민 간에도 극한 대립 그리고 폭력 양상까지 나타났거든요. 이 통합 문제 굉장히 심각한데 이거 어떻게 될까요? 예, 왜냐하면은 사실 여론조사에서는 바이든의 압승을 사실 낙관했었거든요. 근데 결국 나오게 된 결과는 트럼피즘이라고 할 정도로 트럼프의 표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아마 예. 역대 대통령 중에 3번째, 4번째로 이렇게 상회하고 있는데 그런 어떤 갈등을 어떻게 봉합할 수 있을까라는 게 과제고요. 그래서 바이든 후보도 이제 승자 연설은 아니었지만 연설에서 민주당의 대통령이 아니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말을 했다라는 부분들이 통합을 염두에 두고 있는 최우선 과제라고 봅니다. 예. 근데 아까 지금 해리스 부통령 얘기를 이제 부통령 후보 말씀을 잠깐 예. 하셨는데 이게 리스크가 될 수 있는 부분이요. 트럼피즘이라고 얘기한 것은 사실은 백인 우선주의의 상징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이제 해리스 부통령 후보 같은 경우는 이민자, 여성, 흑인, 소수자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를 지지할 수 있는 여건도 있겠지만은 예. 사실은 거기에 대한 반감도 있기 때문에 민주당의 또 차기 대선에서의 이게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거기에 대해서 귀추가 주목됩니다. 자, 최인정 변호사. 사실은 아직 뭐 등장을 하지 않고 있어도 일단 저희가 여기서 끊고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을 하면 다시 인연 연결하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대선 관련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오늘 등장할 거예요. 아까도 똑같은 질문 들었는데 무슨 얘기할 것 같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본인에게 좋은 얘기라기보다는 좀 아픈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픈 아닌가. 얘기. 왜냐하면은 본인이 좀 더 공격적이라고 한다고 하면 이미 나와가지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근데 나와서 얘기할 것이 본인에게 뭔가 좀 불리하고 뭔가 좀 아픈 그래서 얘기다 이렇게 고민을 보니까 하고 있다, 지금. 뭔가 고민하고 있을 것이 제가 저도 이제 여러 가지 행사를 해본 실무적인 경험인데요. 물론 뭐 다른 지금 와서 또 지금 소송을 하는 것을 좀 더 확전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만 예. 오늘 아침 신문을 보면은 공화당 내에서도 대선 결과에 승복해야 된다라는 그런 압력이 상당하다라는 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이번에 대선뿐만 아니고 각 지역에 있는 상하원 의원 그리고 또 주지사 선거도 있었는데 주지사에서 당선된 공화당 후보들 같은 경우에도 이와 예. 같은 것에 끝까지 개표도 다 해야 된다라고 해서 사실상 지금 트럼프의 정책 내지 어떤 개표 관련돼서 반대하는 의견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예정된 시간을 좀 거의 8분 이상 넘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매일경제에서 일단 여기서 요 내용은 좀 끊고요. 다른 기사로 넘어갈 테지만 중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하게 되면 다시 바로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 명의 장관 이야기 그리고 한 명의 국회의원 이야기가 연속해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여가부 장관,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성인지 학습의 기회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갑자기요. 성추행 의혹의 보궐선거 관련해서 비용이 800억이 넘게 들거든요. 이와 관련된 질문을 어제 국회에 출석해서 받았는데 뭐 보궐선거는 성인지 학습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야당은요. 이 정도면 장관이 이거 N차 가해를 한 거다. 사퇴를 요구했고요. 그러자 논란이 커지자
이 여가부 장관은요 피해자에게 송구하다. 피해자들도 반발했거든요. 피해자가. 그래서 약간 송구하다. 약간 사과 입장을 냈습니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입니다. 다음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여가부 장관 보궐선거 성인지 학습 기회다. 그러자 피해자 내가 학습 교재입니까? 붕괴를 했다는 거예요. 국회 여기 보면 상구일보는 국회에서 황당 발언 일파만파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과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럼요 어제 어떤 발언이었는지 영상으로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민 전체가 성인지성에 대한 집단 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역으로 된다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습비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838억 원이? 자, 주원 교수님. 뭐 영상이 짧게 나왔지만 이 얘기가 계속 이어졌어요. 그래서 또 물어본 겁니다. 이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니까 뭐 하니까 가능한 좋게 해석을 하기 위해서 뭐 얘기를 한 거다. 그리고 아직 수사 중인 상황이라서 뭐 얘기하기 어렵다. 뭐 이런 얘기가 이어졌습니다. 네. 주원 교수님. 저는 중립을 지키려다가 정말 큰 오류를 범하셨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안이 정쟁화되는 것에 대해서 원치 않고 아직 수사 중인 상황에 대해서 말하기가 곤란하다. 아마 그런 발언들로 방어를 하시려고 하다 보니까 학습이라는 표현에 최악의 오류를 범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여성가족부의 위치는 피해 여성에 대한 부분과 그런 아픔에 대한 부분 그리고 앞으로의 재발 방지 이런 것에 집중하는 발언과 답변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아무래도 여당의 눈치를 봤던 그러한 표현이 아니었을까. 그런 중립 감각의 오류가 심각하게 느껴졌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보고요. 지금 논란이 커지자 그 장관께서 피해자께 송구하다고 하는데 국민에게 송구하다고 해야 됩니다. 국민 전체를 학습 도구화시키는 그런 발언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적절성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라든 사과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수사 중이다 정쟁이다 이런 걸로 피해가실 게 아니라 여성가족부는 그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발언과 답변에 집중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자, 장유인 변호사는 왜 이런 발언이 나온 걸까요? 아마 이 발언의 맥락을 그러니까 좋게 풀이하자면 선회하자면 옹호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마 이 성비위로 성폭력 행위로 인해서 보궐선거를 치러지는 이 국면에서 분명히 이 성폭력 이슈가 다시금 재론되고 거론이 될 텐데 그렇다면 이게 이제 2차 피해 문제도 있고 하니 이 국면 자체에서 여러 이제 뭐 예민성, 성인지 감수성 부분이 논의가 되면서 아마 뭐 한 단계 도약할 수도 있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학습이란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상당히 이 발언 자체는 부적절하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정쟁인지 아니면 뭐 정권이 눈치를 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지금 이 재보궐선거의 국면을 평가한 것은 피해자가 즉각 반발한 데서도 알 수 있듯이 그럼 그 피해 여성분들은 아니 내가 지금 학습의 도구이냐 수단이냐 이 성인지 감수성을 논하고 이야기하는 자리에 내가 그러면 수단으로서밖에 기능하지 못하는 거냐. 라는 반발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것은 이런 문제를 거론하고 여성 인권을 이제 함양시켜야 되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매우 부적절하고 이 부분은 늦게 피해자들에게 사과했는데 거듭 진정성 있게 사과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성가족부 장관이기 때문에 지금 이게 더 논란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보궐선거에 비용이 많이 드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니까 성인지 학습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요, 엄격히 따져보면 이 성인지 학습 기회는 이번 일이 어떤 성비위와 관련된, 성범죄와 관련된 거라는 거를 얘기한 거잖아요, 이거는요. 그런데 또 뒤에 추가적인 질문에서 자, 이번 사건이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냐 아니냐 이렇게 물으니까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죄명을 명시하는 건 적절치 않아. 이건 또 무슨 반응인가? 그러니까 두 가지 반응이 같이 가기가 어려운데 같이 나왔어요. 최윤정 변호사. 저는 이걸 보면서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은 좋은 학습할 기회를 주신 오거돈 전 시장은 선생님입니까? 이거 너무 비약을 하신 거죠? 그거는 또 그렇게 얘기가 결국 오거돈 지금 전 시장의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학습 교재냐라고 하면은 그 피해자 입장에서는 정말 그렇게 할 수가 있고 그 이번에 재보궐선거를 하게 된 부산 시민들과 서울 시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럼 이 숙제 이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분한테 고마워해야 됩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여가부 장관이 할 얘기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여당뿐 그러니까 보수 여당뿐만 아니고 지금 보면 진보적 야당 측에서도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이경옥 그 여가부 장관에 대해서 사퇴하라는 얘기 나오는 것이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 핵심이 피해자 중심주의 그리고 성인지 감수성 이런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가장 주무장관이 될 분이 오히려 엉뚱한 얘기를 했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심정인 것 같은데요. 예.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한 그 유감 표명으로 끝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두고 여가부의 자체에 대해서도 논란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야당 시각으로 지금 여가부가 최근에 이런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 아니었냐 이렇게 시각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바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야당을 중심으로 굉장히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한 명의 국회의원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어제 이제 국회에 법제사법위원회 출석을 해서 저 대법관을 상대로 뭐 질문 좀 한 거죠. 그 가운데 나온 얘기예요. 박범계 의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원님, 한번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해보세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누구한테 한 얘기입니까, 이게? 여기 보면 조재현 법원 행정처장, 대법관이잖아요. 여기부터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조재현 처장에게 예산 흡수 한번 해보세요. 뭐 이런 취지로 읽혔습니다. 좀 절실하게 말씀해달라. 이렇게 또 재촉도 했어요. 근데 이런 얘기가 나간 다음에 논란이 됐거든요. 그러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었다 생각한다. 그런 측면에서 사과한다고 또 수습에 나섰긴 합니다만 이미 이런 내용들이 좀 논란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어제 어떤 모습인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작년 3천만 원 예산조차 삭감해서 0원으로 됐다고. 이거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좀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좀 이렇게 절실하게 3천만 원이라도 절실하게 말씀을 좀 해주세요. 그래야 됩니다, 이게. 네. 의원님 꼭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의원님들 정말로 국민들 위해서 필요한 일입니다. 의원님들 살려주십시오. 한번 하세요, 예산. 네, 그 LX 사업비 아이 살려주십시오. 한마디 하시면 끝날 일을 참네 답답하시. 자, 현장에서 뭐 약간 좀 뭐 웃음도 나오고 해서 이렇게 넘어갔습니다만 이게 곰곰이 따져보면 이 발언은 뭘까요라는 생각을 들게 하긴 합니다, 지금요. 자, 지금 저희가 좀 패널 분들 얘기를 들어보는 순간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을 했습니다.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전장 이야기. 지금 선거 상황에 대해서 업데이트해드리겠습니다. 2020 선거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제가 쉽게 이겼습니다. 불법 선거에서 다 선거를 발표하면 제가 이미 이겼습니다. 큰 승리를 거뒀습니다. 플로리다에서, 인디아나에서도 이겼습니다. 미디어와 돈에 의해서 큰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그들이 예상한 거에 비해서 크게 빗나갔습니다. 빨간의 물결이 일었습니다. 우리에게 도움이 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민주당에게 큰 경쟁력 있는 주에서 우리가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켄터키에서 상원의원들이 많이 배출됐습니다. 월스트리트 뱅커와 우리에게 후원한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큰 승리를 줬습니다. 우리는 하원에서 큰 승리를 거뒀고 더욱더 많은 승리를 거둘 것으로 예상합니다. 공화당에서 많은 여성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I won the largest share of non-white voters of any Republican in 60 years, including historic 백인이 아닌 Latino, African American, Asian American, and 라틴, Native American 아시아인, voters.
흑인들에게서 많은 투표를 얻었고 in our history. We grew our party by 4 million voters, the greatest turnout in Republican Party history. 400만이 넘는 사람들이 공화당에게 투표를 던졌습니다. The party of the big donors, the big media, the big tech, it seems, and Republicans have become the party of the American worker, and that's what's happened. 공화당이 지금 우리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As everyone now recognizes, media polling was election interference in the truest sense of that 선거 word. 예상은 By powerful special interests. These really phony polls, I have to call them phony polls, fake polls, were designed to keep our voters 선거 at home, 결과는 create the 우리에게 illusion of 여론조사 momentum 결과는 for Mr. Biden and diminish Republicans' ability 바이든에게 to raise 치우친 funds. They were what's called 가짜 suppression polls. 여론조사 Everyone knows that 결과였습니다. now. And it's never been used to the extent that it's been used on this last election. To highlight just a few examples, the day before election, Quinnipiac, which was wrong on 결국 every 여론조사는 뺐고 occasion that I know of, had Joe Biden up by 5 points in Florida. 조 바이든이 And they were 5% off by 플로리다에서 이긴다고 나왔지만 4 points. And I won 4% Florida easily. 우리가 이겼습니다. So they had me losing Florida by a lot, and I ended up 그들은 나에게 winning Florida by a 플로리다가 lot. 진다고 Other than that, 했지만 they were very accurate. 그렇게 they 정확하지 had 않습니다. Him up 4 points in Ohio, and they were up by 12.2 points. 4% 진단 결과 나왔지만 12% 우리가 이기고 있습니다. Very easily. The Washington Post said Biden up 17 points in Wisconsin, and it was 위스콘신에선 basically 12% even. 나온다고 했지만 They were off by about 17 points. 17%나 And they knew 저희가 that. They're not stupid people. 이겼습니다. They knew that. 그들은 Suppression. 바보가 아닙니다. There are now only a few states yet to be decided in the presidential race. The voting apparatus of those states are run in all cases by Democrats. We were winning in all the key locations by a lot, actually. 우리는 And then 민주당이 our numbers started miraculously getting whittled 승리하는 것을 away. 미국 전역에서 in secret. 봤습니다. And they wouldn't allow 하지만 legally permissible observers. We went to court in a couple of instances, and we were able to get the observers put in. And when the observers got there, they wanted them 60, 70 feet away, 80 feet, 100 feet away, or outside the building to observe people 그들은 inside the 60, building. 80피트 And 건물 we won 밖에서 a case, 지켜보고 a big 있었습니다. case, and we have others happening. There are lots of litigation, even beyond our litigation. There's tremendous amount of litigation generally because of how unfair this process was, and I predicted that. I've been talking about 제가 이미 mail-in voting 말씀드렸듯이 for a long 계속적으로 time. 말씀드렸듯이 It's really destroyed 오랜 our 시간 system. 동안 It's a 말했습니다. corrupt system, and it makes people corrupt even if they aren't 부패한 by 시스템입니다. nature. But they become corrupt. It's too easy. They want to 굉장히 find out how 부패돼 many 있는 votes they need, and 상황입니다. then they seem to be able to find them. They wait, and then they find them. 그들은 And 계속 기다리고 you see that 있습니다. on election night, we were ahead in vote in North Carolina by a lot, 노스캐롤라이나에선 tremendous number of votes. 저희가 엄청난 We're 숫자로 still ahead by 이겼습니다. a lot, but not as many. Because they find we have some mail-in ballots. It's amazing how those mail-in ballots are so one-sided. 하지만 메일 투표는 It's supposed to be to the advantage of the Democrats, but in all cases they're so one-sided. We were up by nearly 700,000 votes in Pennsylvania. I won Pennsylvania by a lot, and 우리는 that gets 700만 표 whittled down to, 펜실베니아에서 I 이겼습니다. think they said now we're up by 90,000 votes, and they'll keep coming. 그러나 coming, 지금은 coming. They find them all over. 9만 표가 And they don't 지금 want us to have any observers. 투표를 Although we want a court 개표하고 case, 있다고 합니다. the judge said you have to 많은 have 사람들이 observers. 지켜보고 있습니다. Likewise in Georgia, and they're appealing. Actually, they're appealing. 법원은 We 지금 want a case that we want 개표를 people to 하겠다고 watch, 합니다. and we want observers, and they're actually appealing, which is sort of interesting. I wonder why they'd appeal. That all we want to do is have people watch 그러나 as they 기각했습니다. do the vote 왜 tabulation. 기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Likewise in Georgia, I won by a lot, with a lead 저는 of 조지아에서 over, 많이 getting 이겼습니다. close to 300,000 votes on election night. in 300만 Georgia. 표가 And by the way, 넘는 got 거를 whittled 저희가 down. 이겼습니다. And 조지아에서. now it's getting to be to a point where I'll go from winning by a lot to perhaps being even 그러나 제가 down a 많이 little bit. 이기고 있었지만 In Georgia, a pipe burst in a 그러나 faraway 지금 많이 location, 격차가 totally unrelated 줄어들었습니다. to the location of what was happening, and they stopped counting
for 4 hours. 그곳에서는 무슨 일이 A lot 일어났냐면 of things happened. The election apparatus in Georgia is run 많은 by 일이 Democrats. 났습니다. We also had margins of 300,000 in Michigan. We're way up in Michigan, won the state. 미시간에서 민주당이 Wisconsin 300만 did 표를 likewise 있었지만 fantastically well. 위스콘신도 And, that got 비슷했습니다. whittled down. In every case, they got whittled down. 그러나 Today 계속 we're on track 줄어들고 to 있습니다. win Arizona, we only need to carry, I guess, 55% of the remaining vote, 55% margins, and that's a margin that we've significantly exceeded. So we'll see what happens with that, but we're on track to do okay in 우리는 Arizona. 계속적으로 Our 지켜볼 goal is 겁니다. to defend the integrity of 애리조나도 the 지켜볼 election. We 겁니다. will not allow the corruption to steal such an important election, or any election for that matter. And we can't allow anybody to silence our voters and manufacture results. I've been doing a lot of public 많은 things for a long time. I've never had anything that's been as inspirational 지지자들이 by people calling, 지지를 talking, 보내왔습니다. sending things to us. I've never seen such 많은 such love 지지자들이 and such affection 보내왔습니다. and such spirit 사랑을 as I've 보내왔고 seen for this. People know what's happening and they see what's happening and it's 혼을 before their eyes. 보내왔습니다. And there are many instances which will be reported very shortly. There's tremendous litigation going on. 조만간 And this is a 발표가 case where they're 나겠지만 trying to steal an election. They're trying to rig an election. And we can't let that happen. 선거를 Detroit 지금 and 빼앗으려고 Philadelphia, 하고 known as 있습니다. two of the most corrupt political places anywhere in our country, easily cannot be responsible for engineering the outcome 부패한 of a presidential race, 정치가 a very important 계속되고 presidential 있습니다. race. In Pennsylvania, Democrats have gone to the state Supreme Court to try and ban our 펜실바니아에서 election observers, 민주당은 and very strongly. Now we won the case, but they're going forward. They don't want anybody in there. They don't 우리는 want anybody 선거에서 watching them as 이겼습니다. they, count the ballots, and I can't imagine why there's absolutely 많은 no 사람들이 개표 legitimate 과정에 reason 참여하고 그걸 지켜보고 있습니다. why they would not want to have people watching this process, because if it's straight, they should be proud of it. Instead, they're trying obviously to 그들은 자랑스러워할 것입니다. commit fraud. There's no question about that. In Philadelphia, observers have been kept far away, 사기 very far 선거에서 away, so far that people are using binoculars to try and see, and there's been tremendous 아직은 problems caused. They put paper on all of the windows so you 선거 can't see, 과정이 남아 and the 있지만 people that are banned are very unhappy and become somewhat violent. 그들은 The 지금 11th Circuit ruled that in 행복하지 Georgia 않지만 the votes have been in by 조지아에서는 선거 결과가 election day, and they weren't. Votes are coming in after election day, and they had a ruling. 선거 결과가 You have to have the votes in 끝났음에도 by 계속 election 우편 day. To the 투표는 best of my 도착했습니다. knowledge, votes should be in by election day, and they didn't do that. Democrat officials never believed they could win this election honestly. I really believe that. That's why they did the mail-in ballots, where there's tremendous 민주당은 선거에서 corruption 이길 and fraud 것으로 going 했지만 on. That's why they 계속 mailed out tens of 사기적이고 millions 계속 of unsolicited ballots 불법적인 without 것이 any 계속 되고 verification 있습니다. measures whatsoever. And I've told everybody that these things would happen 저는 because I've seen it happen. 수많은 사람들에게 I 이미 watched 말했습니다. a lot of 이런 different 일이 elections 일어날 거라고 이미 before 얘기했습니다. they decided to go with this big, massive election with tens of millions of ballots going out to everybody. In many cases, totally unsolicited. This was 선거 메일이 unprecedented 계속 in American history. 수천만 장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Years of claiming to care about the election security, they refused to include any 이거는 requirement to verify 선거 signatures, 정치에 의해 이미 identities, or 예견된 even 일입니다. determine whether they're eligible or ineligible to vote. People are walking in there. They 그들이- have no idea. They just taking 그들이 선거를 할 수 numbers. 있는지 They're 할 수 writing down 없는지 things, the workers, and 그것조차 doing a lot 그들은 of bad 모릅니다. things, and we have a lot of information coming and litigation that you'll see that will shake even you people up, and you've seen it all. The officials overseeing the counting in Pennsylvania and other key states 정부 are all part of 관계자들도 a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corrupt Democrat machine that you've written about, and for a long time you've been writing about the corrupt Democrat 민주당에서 machine. I went to school there, and I know a lot about it. It hasn't changed. It's a long time ago, and hasn't changed. It's gotten worse. In Pennsylvania, partisan Democrats have allowed 계속적으로 ballots in the 했지만 state to be 나아진 건 received 하나도 3 days 없습니다. after the election.
and we think much more than that. 3일 And they're 후에도 counting 계속 those 선거 without 메일이 even 도착하고 있습니다. postmarks or any identification whatsoever. So you don't have postmarks, you don't have identification. There have been a number of disturbing 그들은 아무것도 irregularities 지금 across the nation. Our campaign has been denied access to observe any counting in Detroit. Detroit is another place, and 디트로이트는 다른 곳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election integrity. Poll workers in Michigan were duplicating ballots, but when our observers attempted to challenge the activity, those poll workers jumped in front of the volunteers to block their view so that they couldn't see what they were doing. And it became 그들은 a 계속적으로 little bit dangerous. One major hub for counting ballots in Detroit covered up the 굉장히 windows 위험한 again 상황에 빠져 with 있습니다. large pieces of cardboard, and so they wanted to protect and block the counting area. They didn't want anybody seeing the counting. 그들은 even though these were 계속적으로 observers who 막고 were 있고 legal observers that were supposed to be there. In Detroit, there were hours of unexplained delay in 합법적인 delivering 사람들은 many of 계속 the votes 나서려고 for 합니다. counting. The final batch did not arrive until 4 in the morning. And even though the polls closed at 메일은 8 그 다음 날 o'clock, so they 도착하기를 brought it in, 원하지만 and the batches came in and nobody knew where they came from. We've also been denied access to 그들은 아무도 observe in 모릅니다. 어디서 critical 왔는지 places 모를 in Georgia. 정도입니다. In multiple swing states, counting was halted for hours and hours on election night, with results 경합주에서 withheld 계속 from major Democrat-run locations. 자, 트럼프 대통령이 뭐 나와서 구구절절히 이야기하는데 영어로 얘기했지만 통역도 있었고 자막도 있는데 전체적 내용을 보면은요. 지금 미국 선거 시스템 이 자체가 부정부패다. 이거 문제가 많다. 그리고 정상적이라면 본인이 승리했다. 그리고 곳곳의 지역을 얘기하면서 이게 문제고 이게 문제고 이게 문제고 계속 짚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그겁니다. 이대로는 그냥 못 나간다. 뭔가 하겠다, 기다리겠다 이 얘기예요 지금. 이거 어떻게 될까요 그럼 앞으로? 결론은 선거 결과 안 받아들이겠다.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얘기하는 거 그리고 보니까. 이제 그 시스템의 문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장 투표만으로 적법하다고 본인은 얘기를 해요. 그것만으로 한다면 본인이 이긴 것이다. 예. 그러니까 우편 투표가 잘못된 것이라는 거를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 그것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이 결과 본인은 못 받아들이겠다. 그리고 상원, 하원 이런 부분에서도 사실은 약진을 했는데 본인의 어떤 이 결과들도 뭐 각 주에서도 여러 가지 좋게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이것 자체가 이상한 것이고 예. 실질적으로 이러한 현상들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우편 투표에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직접적으로 하고 있고 예. 또 한 가지 이제 소송을 여러 가지 제기했는데 기각된 것도 본인은 이해할 수 없다. 뭐 이렇게 전면적으로 시스템 작동에 대해서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상황이 만만치 않게 가겠네요. 지금 대통령이 긴급 비자회견인데 저런 내용을 지금 얘기했으니까 인정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읽힙니다. 사실은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회견이 계속 진행되고 있거든요. 근데 계속 구구절절한 얘기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앞서서 박범계 의원과 관련된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영상에 들어오면서 끊겼습니다. 그 얘기 다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어제 국회에 있었던 이 발언 어떻게 보시는지, 이거 왜 그러는지를 그러면은 최인영 변호사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얘기? 지금 3선에 예. 지금 박범계 의원이 현직 대법관을 상대로 해가지고 예. 한 푼 줍쇼라고 얘기를 해달라라는 취지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지금 그 조재현 법원 행정처장 같은 경우에는 예. 웃고 계시지만 웃는 게 아니고 아마 속으로는 대법관은 정부 여당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생각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치 최근에 이제 그 추미애 법무장관과 이 윤석열 지금 현 그 검찰총장 사이에서 지금 예. 지휘 감독과 관련해 가지고 그 왜 안 따르냐 하니까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는 국회에서 이 검찰총장은 법무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하는 그 내용이 지금 바로 여기에 투영되는데요. 예. 그것이 한마디로 헌법상 권력 분립의 문제가 핵심에 있는 것입니다. 예. 아시다시피 지금 이번 같은 경우는 물론 국정감사긴 합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정부와 행정처 간의 어떤 문제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정부 여당이 법원에 대해서 갑질하는 듯한 얘기를 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상당히 의문입니다. 자, 김경호 교수님 짧게 시간 드릴게요. 시간이 많이 지나갔고 어떻게 예. 보셨어요? 판사 출신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법원에 대한 애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업이 뭐냐면 법원 판례 모음집 사업이에요. 뭔가 이거 좀 비용이 꼭 들어가는 필요하다. 거예요.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액수도 이게 3천만 원이니까 행정처장이 좀 좋게 얘기하면 이거 받아들여질 수 있다. 이런 조언을 하는데
그래도 이제 이게 사실은 상권 분립에서 다른 부처에 있는 분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한다는 거는 부적절하고 또 이게 뭐냐면 3천만 원이지만 혈세잖아요. 예. 그러니까 심의를 잘해서 해야 되는 국회의원 말이 조금 그 부분에서 좀 벗어난 그런 측면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요. 좀 준비한 내용이 다 소화가 안 될 거서 바로 좀 중간 뒷부분 넘어가겠는데 고유정과 관련된 기사 어제도 최종 판결이 나왔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주목을 하셨는데 그 기사 보겠습니다. 고유정 의붓아들 살해 결정적 증거 못 찾았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무죄고요. 전 남편 살해 혐의만 유죄가 됐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무기징역형을 확정을 했습니다. 이거 장유희 변호사께 네. 이거 의붓아들 거는 왜 무죄가 된 겁니까? 일단 명확한 증거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피고인 고유정 측에서는 이 아들이 자는 사이에 아버지의 몸에 눌렸을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는데 예. 사실 그 가능성을 인정해서라기보다 그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예. 무죄의 증거가 없다. 왜냐하면 이제 이 아이가 사망한 이후에 바로 이제 장례를 치렀고 뭔가 부검이나 이런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전혀 없었던 사건입니다. 조금 더 다른 상황이었다면 결과도 달라질 수 있겠네요. 예, 당연히 재판 달리 결과도. 판단받을 수 있을 예.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서둘러서 또 장례 절차를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의혹이 제기됐지만 결론적으로는 이 아이를 통해 가지고 뭔가 혐의를 밝혀내는 것은 뭐 수사 과정에서나 뭐 예. 법원 과정에서 이루어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좀 다소 아쉽지만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에 대해서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최윤정 변호사, 이거 짧게 한 2, 30초로 좀 설명해 주세요. 무기징역형이 확정이잖아요. 무기징역형은 나중에 가석방 뭐 이런 게 가능한 형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가능하죠.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예. 현실적으로 될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라고 보이는데요. 실제로 지금 대법원 양형 기준에 보면은 한 명만 살해했는 경우에는 사형죄를 선고를 구형도 안 합니다. 예. 아마 이번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의붓 아들에 대한 것까지도 죄가 인정됐다고 하면 파기환송돼서 아마 사형까지도 선고가 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만 한 명에 대한 어떤 살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좀 뭐 주목을 좀 끌은 최종 확정 판결이 나온 거죠. 다음은 북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북한에서 금연법이라는 걸 만든답니다. 북한 금연법 채택이다. 그러면 골초 김정은은 어떻게 되는 건가? 극장 등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금지한다는 겁니다. 2005년에도 비슷한 법 제정했지만 김정은 위원장 그동안 뭐 담배를 곳곳에 피잖아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거 단속한다는 건데 김용락 교수님. 네. 이거 좀 상황이 단속에 걸린 북한 주민이 아니 왜 나만 그래요?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제가 2007년인가 개성에 갔을 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쭈그려 앉아 담배를 펴요. 그러니까 담배가 이미 문화화돼 있는 그런 상황에 돼 있는데 이것이 2005년에도 사실은 금연법을 제정을 했어요. 그런데 김정일도 그렇고 김정은도 그렇고 그들의 지도자가 그렇게 담배를 펴대는데 예. 뭐 주민들이 왜 내만 끊어야지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예. 사실 금연은 문화화가 돼야 되거든요. 일종의 이게 이제 끊어야 되는 것이라는 것이 시민들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예. 그런 거가 형성이 안 되고서 이렇게 제재만으로는 사실 쉽지가 않죠. 자, 오늘 뭐 트럼프 대통령 얘기까지 좀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